있어요. 그러면 공 선생이 바라보는 김상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페이스북에 그냥 잠깐 이렇게 쓰셨지만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페이스북 그냥 읽어보면 알 텐데. 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얘기해봐. 그렇게 감정을 실어서 남을 칭찬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 예. 그런데 아주 김상조 선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별나게 아니, 이렇게 그게 얘기돼.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가 주말에 이제 국회의원들 몇 명 좀 컨택트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하는 그 반응들을 보고 조금 기분이 더 안 좋았던 것도 있죠. 국민의당 의원 만나셨구나. 네. 네. 김상조 교수는 좀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보통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진보 경제학자라고 하면 좀 하다가 좀 지쳐서 제풀에 좀 나가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본인은 열정은 있는데 세상은 안 바뀌니까. 근데 김상조 교수는 거의 20년이죠. 20년이 넘게 재벌개혁 운동에 관련된 일을 뭐 밤낮 정말 말 그대로 밤과 낮 없게 주중 주말 없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끼리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얘기하다가 자기 집에 안 가고 사무실 가서 밤에 9시나 10시쯤 사무실 간대.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뭐 마저 더 할 것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경제개혁 연대를 지금 한 17년 하는데 그걸 뭐 거의 본인이 직접 끌다시피 하고 일을 해왔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안지 한 20년 되는데 처음 소개를 받을 때 정원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정원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우리 상조 그랬어. 그렇게 굉장히 말하자면 당신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이제 홍익대학교의 전성인 교수고 또 하나는 이제 김상조인데 그거 소위 말하면 학교에서 배운 공부를 현실 생활 사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하는 그러한 노력을 한편으로는 교수로서 자기들 뭐라 하자면 승진을 위해서 뭐 연구 논문 써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오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 그거를 정말 헌신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게다가 뭐 우리도 이제 처음 지명될 때 뭐 무슨 또 시비거리가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예.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갖고 막 이러고 저러고 뭐 조중동에서 뭐 하고 뭐 한나라당에서 하고 뭐 하는 것까지야 뭐 그렇다고 하겠는데 한나라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나라당이 없고 있긴 있습니다. 네. 아 있어. 자유한국당.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정략적인 이유로 이러쿵저러쿵 딴소리하는 거를 보면서 아 정말 국회의원은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근데 우리 상조 하니까 무슨 상조회사 느낌이 나는데. 네네. 예. 그때는 상조란 단어가 없었어.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두고 봐야죠.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장에 그동안 개혁적인 인사가 임명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실제적인 정책의 집행과 또는 법제적인 개혁이라는 면에서 뭘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그 정권적인 차원에서 또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려면 공정거래위원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독과점 말하자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벌 정책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같이 그동안에 개혁하자고 말하지만 막상 그것이 대기업의 뭔가가 그 일하는데 좀 부담이 된다는 소리만 들으면 쑥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용두사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가가지고 과연 정권적인 차원에서 얼마만큼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위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된 법제가 그거 역시 말하자면 굉장히 그 참호에 들어가 있는 관료들한테 완전히 다 맡겨져 있는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 하나 딱 됐다고 하면 뭐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슬슬 뭐 돌아가고 뭐 보고 안 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걸 뭐 법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뭐 실행하기 어렵다는 동 뭐 이것저것 돌리고 잘 모르겠으면 뭐 위원회 만들어서 뭐 추진위원회 만들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때우기 정말 뭐 쉽거든요. 관료들의 저항.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 한 사람 달랑 들어가지고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상조 선생한테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 더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뭐 모든 조직이 그런데 밖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 자리 뺏긴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흔히 모피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재부 관료들끼리의 지들끼리 싸우는 아성. 이게 조그맣게 있지만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료와 퇴직관료 사이의 그 끈끈한 지들끼리 먹고 사는 그 사슬이 또 하나 있어요. 요번에도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공정거래위원 부위원장이라는 친구가 거의 뭐 실시간 중계로 삼성이랑 그렇죠. 얘기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 알아요. 나는 뭐냐면 나도 만났으니까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정도를 하고 나서 나오고 난 다음에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있으면서 연간 한 4, 5억 받으면서 자기 입으로 그래. 뭐 우리야 1년에 한 서너 번 전화 걸어서 풀어주면 된대. 밥값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중간에 나간 사람, 정년돼서 나간 사람 해가지고 주르르 있어. 정관예우랑 똑같아요. 지금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들도 저 퇴직하면은 저 선배들 밑으로 연결로 해가지고 또 먹고 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위원장이야 뭐 3년 있다가 가든 2년 있다가 가든 가고 나면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저걸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조직에 관련된 법제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잖아요,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을 이제 임명한 거고 공정거래위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을 하는 건데 위원장 한 명으로 되는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게 또 말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인데 우리나라가 위원이라고 만들어내는 게 의미가 없는 게요. 예를 들면 뭐 금융감독위원, 금융위원장도 그래요. 그게 정부기관인데 독임제가 아니고 독임이라는 게 이제 싱글 한 사람이 임명됐다라는 뜻으로 다른 장관과 달리 금융위원회도 위원회로 돼 있어. 그 위원회 하나에 위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의 장이 위원장일 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장도 그게 보스처럼 자기가 다 주문을 넣어요. 공정거래위원장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위원회라는 말이 한국인의 그 문화에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권력의 그 공점, 권력을 같이 나눠서 협의에 의해서 무슨 일을 갖다 결정한다는 것 자체를 아는 나라가 아니라서 위원회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혹시 기존에 있던 뭐 공정거래위원들이 뭐 김상조 신임 위원장을 뭐 비토한다든지 아니면 뭐 속된 말로 뭐 왕따시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러면 자르면 되니까. 그렇죠. 장관급이고 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결국은 또 위에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또 무슨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뭐냐면 지들끼리 뒤에서 사박사박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놓고 위원장이 이제 말하자면 이거 안 된다 하면은 이제 한두 번은 위원장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해놓고서 뒤들기 이제 기자들한테 푸는 거지. 위원장이 뭐 독선적이고 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뭐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또 뒤에서 이제 칼질하는 소리를 쫙 풀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청와대에서 듣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래가지고서 또 그 사람 또 일찍 내고 이런 지 우리나라 계속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근데 주 선생 쓰는 그 단어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사들을 내가 보는데 아까
사부작하고 지금 사박사박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비슷한데 조금씩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죠. 뭐가 달라 다르게. 사부작은 약간씩 인크로, 그러니까 이렇게 점령을 해오는. 사부작, 거고. 야금야금? 예, 야금야금 들어오고. 사박사박은 이제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지나가고 흔적 안 남게. 아, 그런, 다르구나. 그런 뜻으로 저는. 아, 그게 거의 비슷한 줄 알았네. 그걸 또 미묘한 차이를 또 발견하셨네요. 네. 아니, 똑같은데 네. 사부작을 몇 번 썼거든요. 사박사박은 천만원 처음 들었어, 오늘. 공정거래법이 이름이 이제 정식 명칭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게 계속 문제됐던 게 이게 전속 고발권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뭐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또 아주 예외적으로 규정은 있습니다. 뭐 검찰총장이 뭐 고발 요청을 이제 고발을 이제 요청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기타 뭐 자질구레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상 뭐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이 규정을 바꾸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해야만 공소제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지속적으로 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상조 위원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 규정을 말도 안 되는 바꿔야 되는 일이지.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무슨 위원장 하나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될 일이 안 바꾸고, 그럼 그 사람은 3년 지나면 그때 가서 바꾸겠다는 건 무슨. 그러면은 공 선생님도 당연히 그럼 전속 고발권 조항은 개정하는 게 맞다는 거 보시는 건가요? 전속 고발권 개정은 사실 이 얘기 나온 지가 20년 된 얘기예요. 근데 꿈쩍도 안 해.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로비도 엄청나요. 아, 이거는 정말 이게 터지면은 사실은 엄청날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전속 고발권,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김상조 교수는 민간인 시절에 작년만 하더라도 나라 의견이 달랐어요. 그러니까는, 고발권 폐지하는 거, 간단히 생각할 일 아니다. 왜냐하면, 고발권을 폐지하면 그러면은 고발권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냐. 검찰이 되겠죠. 검찰이 바로 고발이 아니라 바로 기소할 수 있게. 근데 기소인데 기소하기 전에 일반인도 그럼 고발할 수 있게 할 거냐.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그 5만 가지 갖고서는 고발이 남발을 하는 나라에서 이것이 이놈 저놈 다 고발을 갖다 해대기 시작하면 그중에서 검찰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중에서 골라가지고서 또는 뭐 이렇게 시켜서 그래도 고발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는 못 믿는 검찰한테 고발권을 줬고 온 국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서는 고발 뭐 이번에도 지금 뭐 김상조 교수 부인 기간제 교수 된 거 갖고 고발하라는 나라 아니야 지금 교사 된 거 갖고 고발하라는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는 고발에 이렇게 남용되는 나라에서 고발의 문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열 거냐. 그 다음에는 그럴 경우에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그것은 법무부 안에 독점, 그러니까 공정거래 관련된 것만을 다루는 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담하게 일반 검찰은 건드리지 않고 그게 이제 미국 방식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그것만 갖고도 관련된 말하자면 형사법에서 바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바꿀 게 많다고 해서 안 바꿔야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시작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발권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작년까지는 김상조 선생은 그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니 막상 캠프에서는 고발권 폐지가 중론이니까 본인의 뜻을 이제 거기에 묻고 폐지하는 쪽으로 갔죠. 왜냐하면 뭐 아무런 폐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내는 거고 그건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뭐 그렇게 되죠. 법률 개정이니까 국회 통과를 해야만 하는 건데 지금 야당도 사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지금 현재 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여러 그런 재벌의 어떤 아니 이게 야당이 찬성한다라는 근거가 뭐냐고요? 그 공약을 볼 때도 자유한국당은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제 기억으로는 이 전속고발권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뭐 손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당에서 공약에서 말했기 때문에 막상 법안이 올라왔을 때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순진한 얘기지. 네. 순진해요, 선수는. 그 법사위 안에서도 통과 못해요. 지금 거기 누구죠? 김용태?
자유한국당에가 있죠. 바른정당이죠. 김용태. 그 사람이 19대 때 재벌개혁 관련된 거 다 법사위 소위에서 그 사람이 다 막았어.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김상조 교수를 이렇게 이제 강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게 지금 상대방들이 지금 김상조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자꾸 흠집을 내야 되는데 그 이제 첫 바다로 김상조를 끌어들이는 건데 게다가 또 이제 재벌 개혁이나 이런 쪽에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많은 중간에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강경화 장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주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뭘 대단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 그냥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통 느끼기에 이 김상조 교수를 이렇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을 해놓고 나면은 이 두 번째는 더 첩첩산중이 될 텐데. 첫 번째로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예. 외교 정책은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외무부 장관은 일종의 상당 부분의 대리인이고 뭐 여러분들도 그 동안에 뭐 이런저런 뭐 외무부 장관들 겪었지만 외무부 장관이 무슨 독자적인 무슨 정책을 해서 무슨 뭐 어쩌게 되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대단한 무슨 뭐가 아니고 그다음에는 강경화 씨는 그동안의 커리어를 보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대미 외교 또는 뭐 북한 외교 이런 거에 전공이 아니라라는 걸 갖고 이제 약점을 잡고 뭐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굳이 외무부장 그러니까 나는 이거 되게 웃기는 쇼라고 생각하는 게 인준이 아니에요. 예. 그냥 대통령을 이 장관을 임명을 할 건데 그냥 국회 보고 당신들도 한번 한번 얘기해 봐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나오는데, 뭐, 혹시 내가 잘 몰랐던 거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게 나와서, 뭐, 국민들도 반대하고 그러면은, 뭐,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라는 게 제도의 취지인데, 갑자기 지들이 뭐 대단한 무슨 칼이나 진 것처럼 설치는 꼴이 되게 웃기는 거죠. 청문회를 왜 해, 그러면? 들어는 보는 거지, 그냥, 들어는. 대통령 임명 강행하면 강행하는 건데 지금 야당에서는 한 명이라도 낙마시켜야 자기들 자존심을 세우는 것 같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지금 이 그분이 더 문제인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요.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주변에서 좀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는 그 강경화 장관이 문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주 선생 말씀대로 그 외교는 대통령이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해외 생활의 경험은 없잖아요. 뭐 영어도 물론 그럴 거고 물론 뭐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외교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도 저는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또 우리 문 대통령 이게 또 강경화 장관도 그냥 강행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표결에 들어가는 그 헌재 김희수. 예. 근데 김희수 김희수 소장이 후보는 국민의당에서 반대 못 할 거예요. 못할까요? 못 할 아니,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안 된다고 뭐 뭔 일 생겨요? 차라리 나 같으면 그걸 주고 이거를 취할 것 같은데. 그래요.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려봐. 그래서 너 때문에 안 아이고, 된다고 뭐 다른 사람 아이고. 내가 금방 사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박사박도 있고 사부작사부작도 있어. 아, 그래요? 근데 사부작 잘못돼 있어 지금. 사부작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는 그런 모양이고 사박사박은 의성어예요. 배나 사과 같은 거를 이렇게 뻥튀기 같은 걸 이렇게 씹어 먹는 소리 있잖아. 사박사박 그 얘기더라고. 아 그냥이에요. 아니 우리 사부작은 많이 써요. 사부작 저도 TK에서 많이 했는데. 쓰는데. 아 TK. 맞아요. 사투리야 이게. 예, 아, TK에서 사투리예요. 많이 써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 그랬으면 좋겠네. 네, 그냥 강행해버리면. 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전직 외교부 수장들이 다 찬성 지지선언 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도 찬성. 국민 여론도 60% 이상이 찬성.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해도 대통령이 제일 편안해 할 부담이 사람 되는 것은 같아.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거 연결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야당이 추경을 마음 놓고 소위 말하면 이제
통과 안 시켜줄 자극을 할까라는 예. 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게 있다면 모를까 나머지는 뭐 신경 쓸 필요 전혀 그러면은 없는 것 주 선생 말씀대로 추경 못하면 그만이지. 내년에 예산으로 가면 되잖아. 내 말이. 그런데 예. 저는 근데 추경을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일단 말을 뱉었고 뭐를 했으면 그게 가볍지가 근데 않죠. 추경도 시간이 날짜가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그럼요. 그렇지는 있죠. 않을 아니요. 텐데. 추경을 언제까지 그 시간이 넘어가면 추경이 안 되니까. 물론 뭐 12월 달 때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추경을 어제 대통령이 와서 설명하는 거를 보고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해야 되나라고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여론에 맡겨놓으면은 저는 야당들이 밀릴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어느 당도 지금 이 추경의 쓰임새를 갖고 거기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이 다 당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여론 믿고 가는 거죠. 그럴 예. 건가요? 예. 예.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박근혜 정권 퇴진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주가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당분간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까? 증권회사 이번 주식인데 모른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런 거 몰라요. 다른 사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주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무슨 뭐 효율적인 시장 가설에 해당되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아는 사람 원래 없어. 알면은 그 사람들 다 떼부자 됐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원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는 척하고 지르고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고 다니는 것이지 그걸로 굳이 뭐 밥 먹고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은 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바보야. 예. 경제학 교수들이 주식 투자하면 다 실패한다고. 아, 미국 금리 인상은 연관 없을까요? 우리 주식시장하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주가가 오를까 약간 경기 회복되는 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기업의 이익이 상당히 늘었어요. 올해에도 조금 경기가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들이 좀 시장에 좀 있는 것 같고 주식시장을 선행하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개선이 좀 생기면 배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배주주가 이제 돈 빼먹는 것들 좀 덜하고 뭐 이런 것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약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서로 상승작용하는 거 아닌가. 문영표 전 장관 밤낮 정말 말 그대로 밤과 낮 없게 주중 주말 없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끼리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얘기하다가 자기 집에 안 가고 사무실 가서 밤에 9시나 10시쯤 사무실 간대.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뭐 마저 더 할 것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경제개혁 연대를 지금 한 17년 하는데 그걸 뭐 거의 본인이 직접 끌다시피 하고 일을 해왔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안지가 한 20년 되는데 처음에 소개를 받을 때 정원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정원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우리 상조 그랬어. 그렇게 굉장히 말하자면 당신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이제 홍익대학교의 전성인 교수고 또 하나는 이제 김상조인데 그거 소위 말하면 학교에서 배운 공부를 현실 생활 사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하는 그러한 노력을 한편으로는 교수로서 자기들 뭐라 하자면 승진을 위해서 뭐 연구 놓는 관료들한테 완전히 다 맡겨져 있는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 하나 딱 됐다고 하면 뭐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슬슬 뭐 돌아가고 뭐 보고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걸 뭐
법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뭐 실행하기 어렵다는 동 뭐 이것저것 돌리고 잘 모르겠으면 뭐 위원회 만들어서 뭐 추진위원회 만들자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때우기 정말 뭐 쉽거든요. 관료들의 저항.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 한 사람 달랑 들어가지고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상조 선생한테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 더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뭐 모든 조직이 그런데 밖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 자리 뺏긴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흔히 모피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재부 관료들끼리의 지들끼리 싸우는 아성. 이게 조그맣게 있지만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료와 퇴직관료 사이의 그 끈끈한 지들끼리 먹고 사는 그 사슬이 또 하나 있어요.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실제적인 정책의 집행과 또는 법제적인 개혁이라는 면에서 뭘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그 정권적인 차원에서 또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려면 공정거래위원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독과점 말하자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벌 정책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같이 그동안에 개혁하자고 말하지만 막상 그것이 대기업의 뭔가가 그 일하는데 좀 부담이 된다는 소리만 들으면 쑥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용두사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가가지고 과연 정권적인 차원에서 얼마만큼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위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된 법제가 그거 역시 말하자면 굉장히 그 참호에 들어가 있는. 그러면 공 선생이 바라보는 김상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페이스북에 그냥 잠깐 이렇게 쓰셨지만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페이스북 그냥 읽어보면 알 텐데. 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얘기해봐. 그렇게 감정을 실어서 남을 칭찬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예. 그런데 아주 김상조 선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별나게 아니, 이렇게 그게 얘기돼.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가 주말에 이제 국회의원들 몇 명 좀 컨택트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하는 그 반응들을 보고 조금 기분이 더 안 좋았던 것도 있죠. 국민의당 의원 만나셨구나. 네. 네. 김상조 교수는 좀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보통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진보 경제학자라고 하면 좀 하다가 좀 지쳐서 제풀에 좀 나가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본인은 열정은 있는데 세상은 안 바뀌니까. 근데 김상조 교수는 거의 20년이죠. 20년이 넘게 재벌개혁 운동에 관련된 일을 논문 써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오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를 정말 헌신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게다가 뭐 우리도 이제 처음 지명될 때 뭐 무슨 또 시비거리가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갖고 막 이러고 저러고 뭐 조중동에서 뭐 하고 뭐 한나라당에서 하고 뭐 하는 것까지야 뭐 그렇다고 하겠는데 한나라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나라당이 없고 있긴 있습니다. 네. 아 있어. 자유한국당. 근데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정략적인 이유로 이러쿵저러쿵 딴소리하는 거를 보면서 아 정말 국회의원은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을. 근데 우리 상조 하니까 무슨 상조회사 느낌이 나는데. 네. 그때는 상조란 단어가 없었어.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두고 봐야죠.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의 그동안 개혁적인 인사가 임명